안전한 다이어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해주신다고 네. 하는데 재밌는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재밌는 케이스는 정말 많은데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설탕 가득한 제육볶음, 설탕 맛있죠. 가득한 네. 양념 돼지갈비, 네. 아니면은 저는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던데요. 그래서 뭐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돈가스 겉에가 이제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알던 감자, 고구마, 밥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죠, 밀가루, 네, 쌀. 튀김옷이 전분인지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해서 여기 단어에서 이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맞아요. 황제 다이어트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황제처럼 차려놓고 많이 먹는 줄 아는 그렇게 그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상다리 먹어도 부러지게 차려놓고. 네, 황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네. 한 달 동안 맨날 양념갈비 먹고 냉면도 먹고 이래서 1kg도 안 빠졌다가 그분이 지금 50일 동안 20kg 빠지고 계시거든요. 주원님을 만나고 나서요. 네, 제 유튜브만 보고 고기만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서 네. 고기도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제 케어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50일 동안 이제 20kg가 조금 넘게 빠지셨어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네요. 네, 무턱대고 매일매일 영상만 검사해 보고. 주거든요. 직접 주한님을 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 읽으셔도 되고요. 네. 조금 더 빠른 방법은 다이어트 주화 네. 유튜브 채널로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제 다이어트 혹시 중국에서 넘어온 건가요? 중국 황제가 식사하던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황제 다이어트, 이거 에킨스 다이어트 이제 예,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네, 신기한 게 부자일수록 지금 사람들이 보면서 영양 상담하는데 PT도 아닌데 돈을 내? 이런 의아함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예. 문화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엄청난 부호들은 다 개인 영양사가 있어요. 빌 게이츠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제 이건희 님도 아무래도 영양사가 있으셨는지 영양학에 해박한 분이 있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에킨스 다이어트 비슷한 거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희 님이 막 고기를 먹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고기 다이어트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돈 많은 이건희 회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황제 다이어트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그렇게 좀 바뀌어서 변형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했군요. 네, 근데 또 진짜 슬픈 게 이 비건이라든가 곡식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끔 권장이 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옛날에 1960년대 그 소작농 시대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말 부자인 사람들만 오히려 빼짝 마르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고기를 먹고 이랬는데 엄청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없는 쌀겨 같은 거 먹고 네. 우리나라도 보리고개 이럴 때 보면 탄수화물만 엄청 먹었잖아요. 네. 고봉밥으로. 그래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형성도 안 되고 대사증후군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황제 다이어트란 단어가 고착화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초반에서 등장하는 거를 보고 네. 공감을 했던 말이 지구상에 인류가 네. 등장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 기간에 비해서 농사를 지어서 네. 곡식을 섭취하기 시작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정말 얼마 안 돼요. 맞아요. 네. 보통 비만을 부자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고기가 아니라 맛있는 쌀밥 배 터지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살을 많이 찌고 네. 야생에서 뛰어다니면서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근육이 자글자글하게 잘 잡혀 있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저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 맞아요. 욕심은 나는데 네. 저도 아무래도 황제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설탕 많이 부어가지고. 안 돼요. 고기 안에 워낙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고기 먹으면 살찌겠지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살이 빠져요. 내가 어떻게 식습관을 하든지 고기를 많이 먹어줘야 이제 가짜 식욕이 방지가 되거든요. 네.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지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먹어줘야 고기를 충분히 먹어주고 지방을 충분히 먹어줘야 내 가짜 식욕도 잠재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충분히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네. 탄수화물 먹으면 에너지가 팍 올라오는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고기만 먹고 하면 물론 고기 먹었어도 힘은 나는데 네. 에너지가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대신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과 비슷한 원리인데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또 폭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컨디션 변화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또 단 거 사탕 하나 먹고 네. 믹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몸에다가 과부하를 주는 거고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만큼 그렇게 혈당을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올렸다가 적당히 내려가거나 단백질 같은 경우 지방은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냥 유사한 컨디션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메이저리그 뭐 선수들도 네. 오히려 키토제닉을 정말 많이 해요. 아, 운동선수. 네, 운동선수들이 이제 본인의 역량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네. 탄수화물을 먹어서 예전에는 뭐 폭발적인 힘을 내야 그렇죠.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서 경기 역량을 균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수들만 해도 야구로 따지면 손아섭 선수님도 키토제닉 식단한 지 4년이 넘으셨고 손흥민 선수님도 이제 당 같은 걸 거의 안 드시고 키토제닉 위주로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 앞두고서는 카니부어 고기만 먹는 식단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통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네. 저도 제가 살찐 이유를 물어보면 핑계 삼아서 얘기하기를 책은 네.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마음의 양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의 양식이 됐다. 네. 책 좋아하시는 이제 사월인의 북리뷰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계속 앉아서 책만 보시다가 네. 살이 찌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방법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의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너무 좋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하면 안 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나 네. 선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하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없는데 네. 주의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혈당이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가 만병의 근원인 건데 네. 이미 이 병에 걸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당뇨.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당뇨 인슐린 주사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당뇨 알약의 개수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는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그 양에 맞춰서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네. 이 식단을 하게 되면은 그 약이 필요가 없어요. 14년째 아예 뭐 당뇨약을 드시던 분들도 저랑 식단 상담하면서 약을 완전 끊으셨고 네. 타고난 1형 당뇨이신 분조차도 주사를 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권장해드리는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카니부어 식단을 하면서 만약에 주사까지 맞거나 당뇨약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너무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네. 저혈당이 와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외에는 건강에 다 좋은 식단이기 때문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네.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모든 분들 건강식단 하시면서 살 빼실 수 있을 거라고 추천하겠습니다. 네. 사실 다이어트 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세부 스킬들보다 네.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유지할 맞아요. 수 있는 네. 그리고 내가 이걸 꼭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식품영양학과 여중여고 나왔어요. 저 심지어 여중여고에 식품영양학과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 평생 그냥 99% 여자에 둘러싸여서 살았었는데 네. 특히 남자들은 그냥 와 쪄도 뭐 빼면 되지 운동하면 되지 이렇게 별로 큰 스트레스가 없는데 제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먹고 억지로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울고 막 너무 많은 거식증과 막 네. 식이장애 같은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아직도 남아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알면은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컨텐츠로 하면서 80kg부터 50kg까지 한 3, 40번을 왔다 갔다를 했는데 이게 살 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80kg, 85kg까지 제가 찌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은 졸업의 기준이 지금 살을 다 뺐냐 안 뺐냐가 아니라 다이어트의 강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딴 사람 받아들니까 가세요 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다이어트나 식단 이런 거에 좀먹지 않도록 네. 건강한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쪘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빼면은 좋지만 이 모든 사회가 너무 그냥 예쁘고 마른 사람들만 다 박수 받고 네. 못생긴 사람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게끔 그런 좀 외모지상주의가 네.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냥 본인이 체중 감량을 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책이 진짜 정석이니까 꼭 한번 읽고 실천을 해보시고 다이어트를 막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할 일이 많겠죠. 바쁜 일이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바빠서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경우가 그죠. 많이 밀어두는 있어요. 거죠. 네. 삶마다 사람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주한님 말씀을 정리해드리자면 너무 강박적으로 살을 빼야 한다. 무조건 예뻐져야 한다. 이쪽으로 몰려가는 다이어트에 매몰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네.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다. 아 그리고 그럼요.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네. 정도 선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몸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추천드리는 걸로 그렇게 들으면 너무 될까요?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네, 이제 마음가짐을 정리하셨다면 자세한 내용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글로 읽어보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싶으시면 다이어트 주화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여기 계시는 분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잘 풀어놨습니다. 네. 네. 오늘 주한님하고 녹화 끝나고 뒤풀이하면서 식단 좀 받아가지고요. 저도 네. 조금 더 슬림해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카니보 하시나요? 오늘 저녁 고기인가요? 고기 드시러 어떻게 네. 가실래요? 그럼 저희는 고기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 예뻐지고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또 책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한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즐거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